요즘은 재개발 투자나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 분양권, 입주권도 좀 몇 개 사긴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은 이제 입주하거나 입주를 마친 거고 아니면 더 입주가 남은 거고요. 지금 갖고 있는 거 잠깐 보면 진짜 분양권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럼 지금은 다 법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이제 주택수 안 잡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개인으로 샀기도 했고 최근에도 그 외의 것들은 웬만하면 다 법인으로 삽니다. 아니면 가족 명의로 다 쓰잖아요, 보통. 가족이랑 안 친한 분도 계시면 당연히 못 쓰는데 가족의 대용이 역할이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 하는 거죠. 그 세금 맞으면서? 네, 맞으면 삽니다. 그러면 약간 고가보다는 중위 가격대가 좀 많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새 아파트잖아요. 그럼 그 약간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그게 재미있는 게 보통 이제 지방은 제가 기준이 있었어요. 평당 700에서 800 정도. 그러면 34평대가 3억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좋아했었고 지금 그 가격이 많이 없긴 하죠. 그 가격에 나오면 지금 지방은 미분양, 네, 소도시는. 그러니까 저는 올해 초부터 본 게 뭐였냐면 지방 미분양이 적재되는 시기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있고 좀 추워질 때쯤 지방 미분양의 적재의 개수를 볼 거예요. 그러면 경북 도청, 경남 도청, 강원 도청 미분양 키워드 검색해서 쫙 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미분양이 더 많이 떴네 보겠죠. 그런 다음에 법인으로 투자할 만한 분양권이 있을까? 네,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지방의 미분양이 대구 빼고는 그래서 조건이 법인이 가능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분양권은 아직 잘 못 봤어요. 법인이 가능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중도금 대출을 안 받거나 아니면 법인에게 중도금 대출 해주는 조건. 그게 아니면 다 중도금 잔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금 그렇게 못하죠. 규제 지역 내 중도금 대출 한 건인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래서 개인 없어요. 한 건이면 가져가셔야죠. 근데 갈아탈 게 있으면 좀 세금 내더라도 갈아탈 타이밍인 지역이 대표적인 게 대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8천이다. 그럼 아무리 2년 이상 보유해도 55% 세금이에요. 그냥 4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조금 한 2, 3천 더 붙이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갈아타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한 건이면 비조정은 한 건 추가로 가능하잖아요. 여기서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거를 그냥 거주하면서 판다. 규제 지역이면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고 중과세고 똘똘한 거를 계속 가져갈 때는 비조정의 분양권만 사고 팔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리스크 부담인 게 계속 세금이 불법을 해야 되냐 마냐 아니면 손필을 해주는 지역이 있냐 없냐. 보통은 울산은 손필이 잘해줘요. 근데 그 외 지역은 손필 개념이 많이 없거든요. 무주택자입니다. 아파트 사는 게 나은지 분양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좀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우선 서울은 67점이 넘지 않으면 사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2년 후에 69점 넘어가서 70점대 터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기다리시고 67점 만들기 쉽지 않은데? 안 되죠. 4인 가족 무조건 70점 넘어가려면 5인 가족 돼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 5인 가족 힘들죠. 포기란 얘기입니다. 그냥 사는 게 낫다? 네, 사는 게 낫다. 사는 게 낫다? 아주 일부가 그 조건에 포함되는데 사는 게 낫죠. 힘듭니다. 그 외에 그 수도권 공공택지를 제가 좋아해요. 저는 이제 블로그에도 많이 썼는데 수도권 공공택지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다 공공택지예요. 거기에 50점대로 당첨될 만한 지역이 있어요. 서울을 딱 중심으로 보면 위쪽에는 양주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양옆으로는 이제 광주는 별로 없긴 한데 일단 오케이. 서쪽으로는 파주 운정, 검단 신도시 이런 데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평택 고덕하고 오산 세교지구 이런 데가 서울, 인천, 경기도 통틀어서 50점대로 당첨 가능한 지역 올해까지. 그거 아니면 동네에서 당첨받을 만한 지역은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인천은 30점만 돼도 당첨되고요. 그 외 경기도 지역은 40점대만 돼도 당첨이 됩니다. 당해 지역에서. 인천 살면 인천, 안산 살면 안산. 수원에서도 시세 차익이 3, 4억 볼 곳인데 40점대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 동네에 사수하게 되면 괜찮아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이건. 네, 일단 포기하세요. 이게 스펙이 되는 사람들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언제 입주할지 몰라요. 지금 본청약 예정 시기예요. 확정 시기가 아니라 예정 시기가 가장 빠른 게 2022년 10월 달인데 2023년 3월 달 1년 반 뒤에. 2023년 3월. 네. 지금 사전 청약 받고 있는 동네들은 대부분 2023년 10월 달 예정이에요. 본청약이. 그럼 그 예정대로 됐을 때 입주 시기는 2026년 상반기입니다. 좀 멀다. 네, 멀죠. 그럼 지금 답답하죠. 네, 그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그 정치적 이슈랑 맞물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검단이 요즘 들어서 분양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먼저 분양했다가 10년에 분양을 안 한 상태가 있고 걔네들은 지금 10년 넘은 아파트가 됐고 지금 분양하는 검단은 완전 신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3기 신도시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지금 분양하는 거는 나홀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진행되다 멈추면 5년, 10년간은 나대지 애들. 그 다음에 다시 진행. 이러면 또 재미없죠. 그래서 가밀지구가 지금 입주 다 거의 마무리 되려고 하거든요. 걔네들도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였었어요. 네, 오래됐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러면 입주가 다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상업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힘들고요. 평의시설 이용하기가. 그럼 당연히 교통이나 아니 국가 산업이 들어오겠지만 좀 밀리겠죠.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기존의 그 연식이 짧은 것들 2기 신도시나 2.5기 신도시 애들 미니 신도시 뉴타운급에 진입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도 맞는 분들이 있나요? 사전 청약이 좀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네. 하시면 괜찮다 이런 게 있나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일반 공급은 다 알아요. 한 1,800, 2,000, 2,500 돼야 된다. 빼고 특별 공급 배정이 85%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거와 별개로 신혼희망 타운이 있는데 신혼희망 타운에 점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9점 만점하고 12점 만점. 일단 8점 미만은 당첨이 힘들다. 8.9점은 돼야지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신혼희망 타운은 8, 9점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공공 분양에서 특별 공급이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가 있어요. 생애 최초까지. 네. 생애 최초는 조건이 되면 뺑뺑이에요. 그럼 여기에 걸 수가 없어요. 다시 다른 조건은 다 안 되는데 생애 최초만 조건이 된다. 이것만 노리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앞에 말씀드린 신혼희망 타운하고 생애 최초하고 공공분양 내에서 신혼부부 특공도 있거든요. 이 세 개 조건이 다 된다라고 했을 땐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입타가 7점 이내인데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13점 만점이에요. 네.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숫자 네. 기억이 못 하겠는데. 네. 거기서 11점 넘어가면 해볼만 하다.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어요. 자녀 셋 이상이신 분. 이분은 생애 최초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다자녀 특별 해당되고 신혼희망 타운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 70점 이상이다 해볼만 하고요. 나머지 것들이 생애 최초는 뺑뺑이니까 패스. 신혼희망 타운이 7점 미만, 7점 이하면 패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서만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조건에 부합하는 특별공급에 될 만한 건가 안 될 만한 것들은 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중소기업 특별공급 이런 게 보통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 안에서 지역의 요지는 보통 앞자리가 7자가 넘어야 돼요. 계양 같은 곳 아니면 군포 대암이 의정부 우정 당해 지역에서 마감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지금 말씀드린 스펙보다 20%에서 30% 다 낮춰도 돼요. 그러면 신혼희망 타운이 아까 8점이라 그랬잖아요. 한 6점 정도만 돼도 해볼만 한 거고요. 그 다음 그 2천만 원대면 30% 낮춰가지고 한 1,400만 원이면 또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울에 퍼질수록 가점이나 어떤 예치금이나 이것도 30% 정도 빼도 된다 이런 판단. 그래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유형이 장난이 아니네 이게. 예, 거기에 일반 분양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하죠. 상기 신도시? 상기 신도시 희망 고문입니다.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3기 신도시 심한 거 맞아요. 3기 신도시 중에서 그래도 입지가 도심이랑 가까운 곳들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스펙 되면 다 하셔도 됩니다. 특히 교산 같은 데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과천도 마찬가지고 계양 신도시도 그래요. 약간 마음속에서 멀어진 동네인데 잘 보면 부천 대장지구 붙어 있고 김포공항 마곡이랑 붙어 있고 계양구에 최인접이고 서울 출퇴근 가능해요. 뭐 그런 조건을 따지게 되면 괜찮죠. 오히려 이제 양천구, 강서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청약 스펙이 딸릴 때는 계양 신도시로 넣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거에 또 대체를 찾아봐야 되겠죠? 인천은 분양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도 사도 됩니다. 84 기준 총매가 7억 이하면 괜찮아요. 왜 7억 이하예요? 혹시 105 신도시 가격 보셨어요? 10억이 넘었습니다. 1등 아파트. 평택이 8억이 넘었고요. 파주 운정도 지난주에 봤을 때 9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다호가는 10억짜리 넘어갔겠죠. 84 기준으로. 그러면 인천 계양인데 또는 부평구인데 7억대다. 싸 보이죠? 그러네. 네. 그래서 사도 됩니다. 그냥 계속 그 싼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인천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슬금슬금 올랐어요. 인천 끝단이다 하는데 결국은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대에서 거의 1,80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세가 그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서울처럼 막 3배 뛰지 않았는데 0.5배는 뛰었다는 얘기예요. 스물스물. 덜 뛰었다. 근데 눌림목에 있는 건 대구와 부산처럼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분양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대상지가 올해까지 많아요. 그래서 올해까지가 싸요. 김포와 부천에 아파트가 있는데 1주택자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차익이 꽤 나옵니다. 서울 가면 분양권 투자하고 싶어서 법인도 만들었어요. 부천이 더 상급지긴 하죠. 김포의 역세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일단 1주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 팔아서 서울 갈지는 이제 남는 돈에 따라서 판단. 대략적인 가격대 보면 김포가 5억에서 6억 선은 된단 말이에요. 풍무동 쪽은 뭐 7억, 8억 넘어가고 그러니까 6억이라고 보면 이것저것 해서 6억이 그대로 남았고 부천은 그보다 높아요. 두 개 합치면
매가로는 한 13억, 1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는 서울 많죠. 실거주 서울로 딱 하고 나머지 금액 있다고 하면 법인 세워서 법인 투자해야죠. 결국에는 돈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가 가진 돈이 문제다. 지금 그 얘기죠. 양도세 완화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팔 게 있으신가 봐요. 그 양도세 완화요. 저기 뱃살이 안 빠지잖아요. 같이 가져가는 거죠.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예,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길게 가져가면서 종부세 부담이 없을 만한 거를 하거나, 근데 반대로 보면요. 2주택인데 종부세 부담이 없다. 급지가 별론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팔아서 급지를 이동하는 게 맞고요. 급지가 좋은데 2주택이다. 종부세가 많이 나오고 완화까지 바뀌면 정부가 뭐 한 번, 두 번, 일단 한 번 높여놓은 양도세, 아무리 야당의 집권을 다시 한다고 해도 세수가 늘어난 상태잖아요. 굳이 그거를 줄일 리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디폴트 값을 현재의 양도세 값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두 채 버틸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종부세가 부담이 안 된 상태면 다시 당연히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야 될 타이밍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비과세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추천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사는? 지산 한번 투자하려고 했다가 사실 그것도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해야 됐었긴 한 것 같아요. 가산 쪽에 한번 받았었거든요, 물건을. 근데 결론적으로 안 했습니다. 지산에 임차만 들어가 있고, 안 한 이유는 거기서 내 사업을 해야지만 대출이 90%까지 뽑아 나오는 상황이었고, 지금 어떤지 몰라요. 약간의 편법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거가 나중에 원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가, 즉 현금화해서 주거용보다는 아무래도 상업용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판단이어서 결국은 다시 상업용을 하려다가 주거용으로 턴한 케이스예요. 법인으로 지산을 사거나 법인으로 주택을 사거나, 제가 고민했던 시기는 써가도 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산을 선택하라고 하면 다시 공부하겠지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상업용 선택하기보다 주거용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값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산도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지산을 건축하는 시공사에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내부 정보잖아요. 조금 싸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지는 내부 직원들이 당연히 가져가고, 약간 더 작은 거 또는 약간 떨어지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팔리고, 그런 이제 구조도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일단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은 될 수 있죠. 제가 지산을 이제 임차를 하려고 봤더니 일단 강남의 사무실 가격은 평당 10에서 12만 원 정도 했었고, 신분당선 라인으로 오니까 한 7만 원, 6만 원까지 좀 떨어지고, 동탄, 평택 이쪽 라인으로 내려가니까 5만 원, 4만 원대도 나오더라고요, 평당.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오냐는 것도 판단해봐야 되겠죠. 분양가 대비 수익률.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항상 그 사무실 지식산업센터로 네이버 필터한 다음에 평연대별 월세 가격도 조회하거든요. 그리고 지도를 좀 축소, 줌아웃하면 이게 개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공실이다. 맞아요. 예, 그것도 같이 보는 편입니다. 그 동탄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제가 동탄에도 하나가 있는데 주변에 빈 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짓고도 있어요. 월세 물건이 떨어진다고 하면 옆에 또 공사 땅 파고 있더라고요. 펜스 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